안녕하세요, 통쌤. 예, 반갑습니다. 송희석입니다. 예, 선생님. 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4개 학교밖에 소개를 좀 못 해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러네요. 오늘은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핵심 위주로 좀 전달드리면서 조금 더 많은 학교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 오늘 서울시립대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정확히 말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 논술입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또 한 가지로 봐야겠네요. 예. 정확히 말하면. 수능 전에 논술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했었던 이 논술 전형이었는데, 전형의 예. 인원이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 감소된 인원이 교과, 이제 종합, 고른 기회,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골고루 좀 퍼졌다라고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1단계 4배수를 논술을 100%로 뽑고, 예. 그 다음에 논술 60%의 교과 40%인 교과 40%. 단계별로 예, 예. 뽑았던 게 예. 이제 2021부터는 일괄로 아, 그렇군요. 바뀐 겁니다. 논술 평가를 다 하는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서 100% 4배수 안에 들기가 좀 쉬웠습니다. 예. 4% 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만 잘해도 잘했어도 또 특히 교과 반영 방식도 Z 점수를 예전에 써서 했었는데 비율도 높았죠. 예. 시립대가. 근데 지금은 논술이 바뀐 거죠.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급만 보겠다. 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변화가 많이 있지 않을까 예. 라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의 그 세부 평가 방식에 대해서 내년에 실제로 요강 보고서 교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세하게 들여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학교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학교로 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정말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군요. 예, 예. 거의 변화가 없는데 유일하게 변화가 있다면 글로벌 융합학부가 신설됐습니다. 아, 글로벌 융합학부. 예, 그게 기존 소프트웨어과가 50명이 축소되었고 예. 그 50명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혹시 뭐 삼성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글로벌 융합학부가 총 3가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인포메틱스 융합 전공,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 셋 다 지금 다른 대학에서는 그래도 있는 예. 학과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예. 그 컴퓨터 데이터를 예.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예.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데이터 거고. 사이언스나 인포메틱스는 그 학부에서 배울 때는 상당히 유사할 것 같은데. 정보과학과라서 근데 예. 인포메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도 존재하기 있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인포메틱스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소셜 인포메틱스도 예, 있지만 이게 지금 융합이잖아요. 예, 예. 아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직 커리큘럼이 정확히 나왔는지 예. 모르겠는데 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셜과 바이오로. 사실은 제 그 추측은 사실 학부 수준보다 그 이후의 과정에 상당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학부에서 배우는 수준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포메틱스가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그 세부 전공으로 가면 이제 그 큰 변화가 그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공부를 시킬 이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그냥 예상해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이제 축소돼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는 딴 학교로 치면 데이터 융합학과 비스무리하게 예. 사이언스 융합 정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문과생도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더 문과생은 오히려 이 컬처 앤 테크놀로지 쪽, 컬처 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거 딱 떠오르는 비슷한 학과 있잖아요. 예. 다른 대학에 예.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랑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랑 이제 연대에서 예. 컬처 앤 디자인 매니지먼트. 그 겹치지 않을까 지원자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저는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앞으로 이 글로벌 융합학부가 예. 입결이 신설이라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잡히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글로벌 융합학부가 신설된 게 가장 큰 변화이군요. 예. 그 다음 변화가 바로 정시에서 모집군이 변경됐습니다. 예. 가군에서 나군으로 넘어간 학과가 반도체 시스템 공학,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소프트웨어와 건설 환경 공학부. 예. 나군에서 가군으로 간 게 글로벌 리드학, 자연과학 계열. 예. 그러면은 이과의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은 가군에서, 그리고 나머지 보통 학과 모집으로 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나군으로. 예. 근데 특히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정말 가군에서 이제 꽤
효자였을 텐데 네, 낙원을 이거를 가면 낙원으로 경쟁이 옮겼다는 거는 연고대랑 이게 겹치면서 경쟁이 한번 경쟁해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네. 정말 입결이 대폭 내려가거나 대폭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과에서는 이제 글로벌이라고 붙은 거는 모두 다 가군으로 가는 네. 상태로 정리가 됐군요. 자, 그다음 학교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네. 그다음 학교는 연세대입니다. 자,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도 역시 좀 많은 변화가 생겼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신설됐다고 아까 고대에서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과 신설됐다고 예. 이제 여기는 삼성과 이제 계약으로 이제 채용됐고 수시 정시가 전부 정원 외로 뽑습니다. 예.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수시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서류 60 면접 40% 예.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뽑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시는 40명, 정시는 10명. 역시 연대답게 파격적으로 뽑는군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채용 조건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의치한 다음으로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시대에 거의 맞먹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전기전자나 컴퓨터공의 이 인기를 보면은 예, 특히나 연대 그리고 이렇게 계약학과라는 성격에서 거의 치대에 맞먹게 네.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논술 정시 모집은 이제 늘어났고요. 예. 13% 늘어났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예, 그러네요. 그만큼 예. 또 다른 곳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논술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전년 대비 223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거기 논술 줄어든 것에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 가깝게가 정시로 간 거네요. 네. 예. 이렇기 때문에 논술이 점점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집 단위별로 지정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건대 같이 비슷하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볼 수 있는 뭐 학과가 있고 없고. 천문우주나 뭐 대기과학, 대기 시스템이나 이런 데는 지구 시스템 이런 데는 뭐 지구과학이 필수로 된다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예. 세 개 넷 중에 3개 선택할 수 있고 2개 선택할 수 있고 4개 선택할 예.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뀌었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고 예. 네,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좀 많이 나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보고 특기자 전형이 좀 대폭 축소되었죠. 예. 그 외에 가장 좀 핵심이 된 게 바로 면접형의 예.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예. 또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개편했습니다. 예. 전에는 그 추천을 받지는 않고 지원했는데 이제는 추천을 받는군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3학년 재학생 수의 3%거든요. 예. 이거 그럼- 고대 학교 추천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그럼 겹치는 겁니다. 이제. 예. 그럼 학교에서 보통 학교장 추천을 한 장만 주는데 예. 이거는 또 학교마다 내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 겹쳐서 주거나 겹쳐서 줄 확률이 높겠죠. 겹쳐서 안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학교들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대 입결이 변화가 크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연대가 해풍의 눈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대가 해풍의 눈인 거죠. 예. 근데 이 고대가 이 부분을 고려는 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이 논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지금 고대가 좀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변수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3%라고 하면은 학교 내에선 작은 것 같지만은 전국 단위로 하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연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이 이제 또 그 면접이란 게 존재하잖아요. 예. 이게 또 수능 전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수능 전이었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수능 전이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고요. 또 수능 최저가 예. 없잖아요. 예. 그러면 고대는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대냐 연대냐 이 부분에 좀 많이 네. 고민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이 변수로 인해서 둘 다 입결이 지금 굉장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예. 연대는 정시 확대, 논술 축소, 특기자 축소, 면접형 확대, 그리고 활동 우수형 국제형도 확대 이렇게 학생부 종합형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논술과 특기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조를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의 학교는 이화여대입니다. 예, 이화여대는 이제 좀 뭐 간소하면서도 좀 다양하게 좀 네. 바뀐 케이스 중에 한 곳이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수시에서는 최저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저가 이제 종합 미래인재 전형과 미래인재가 최저가 상당히 높았죠.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 예. 이렇게 최저가 있었죠. 예. 근데 이 최저가 어떻게 변화됐냐에 따르면 주로 이제 탐구 과목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탐구에 대한 변화를 현재는 두 과목 평균이었는데 버림을 처리해 줬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학생들이 탐구가 불안할 때 이 학교를 상당히 이대 미래인재 이런 거를 좋아했었죠. 네,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3합6, 예. 그다음에 의예과가 4합5, 스크랜튼 인문제의 3개합5. 이대의 미래인재에서의 수능 최저가 일씩 조금 여유가 생기네요. 3합 5에서 3합 6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 탐구가 어차피 상위 한 과목 등급만 반영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충분히 완화되었고 예. 이로 인해서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예. 근데 물론 이 부분은 학령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예.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전과 똑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수능 최저가 높은 고대 일반이나 이대 미래인재에서의 특수가 올해까지 지속되고 내년부터는 거의 줄어들다시피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오히려 반대로 고교 추천 전형과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선발 인원은 반대로 축소되었고요. 고교 추천 논술 특기자는 줄어들었고 미래인재와 정시가 확대됐다. 네. 예. 그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이 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 전년 대비 5.6%나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 한 17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정시에서 좀 그 입결 자체가 내려갈 여지도 있지 않나. 예. 그러나 이제 아니 전부 다 넘어 그 내려가겠어요. 뭐 연대도 서울대도 늘어나고 연대도 고대도 다 정시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그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지도가 높은 학교로 예. 계속 빠지고 예. 빠지다 보면 계속 입결은 빠지면 입결은 조금씩 더 많이 하향이 위로 되겠네요. 빠질수록 입결은 내려가겠죠. 예. 입결은 확실한 하향이 예상되네요. 예. 거기에 이제 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연역별 그 비중을 또 많이 바꿨습니다. 예. 인문계는 국어를 25% 30% 늘려놨고 영어를 오히려 20% 내려놓은 케이스라서 얘도 영어 비율이 내려갔다는 거는 예. 그러면 영어 감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약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예. 영어 부담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중에서 원래 있던 학교가 없는 학교가 돼버리면 그 학교는 이제 좀 몰리게 되는 형상이 생기거든요. 영어를 못 보는 학생들이 예. 이제 많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음에 정시 시즌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이렇게 대학의 변화를 보면은 대학들이 개편이 큰 2022년도에 어떤 변화를 하겠다라는 게 조금씩 예상이 되네요. 21년도 입시를 보면은. 네, 맞습니다. 아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예상될 거라서 21년도 윗 선배의 이 변화를 아마 상당히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학교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중앙대입니다. 네, 중앙대는 크게 말하면 일단 정시에 좀 변화가 많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예체능이랑 일부 변화가 있긴 한데 일단은 영어 가산점이 계열별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등급별 가산점 변경에 따라서 결국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어의 그 비중에 따라서 또 내가 영어를 잘 봤냐 못 봤냐에 따라 거의 또 그의 난이도에 따라서 입결이 또 요동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이 사실은 사회과학대학이 중대에서 그래도 인문계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예.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가군으로 옮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어 절대평가 감점은 커진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영어 가산점 계열마다 또 기준점이 좀 달라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영어 중요도에 따라서 네. 조금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게 영어를 잘 보는 아이들이 중대를 원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학과가 결정되겠네요. 네, 또 학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1등급이냐 2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예. 자, 수시에서 또 변화는 없나요, 선생님? 그 외에는 거의 기존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서는 그대로 가셔도 큰 무리 없지 예. 않나. 물론 예체능 쪽에 변화가 좀 있긴 하지만 예. 예체능에서는 그 부분은 또 따로 예. 예체능만 따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넘기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또 정시에서 선발할 때는 그 모집 단위를 전공을 좀 개방 모집 단위라고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선발하네요. 아마 그게 2019학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이제 그 후에 다시 또 전공을 나뉘는 예.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정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신 있게 지원하면 일단 가서 전공 개방 모집이라서 나중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한국 외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외대는 아무래도 그 인문 계열 쪽에 좀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시 모집 비율이 좀 이상하게 높습니다. 예. 무려 36%나 되죠. 예. 오히려 수시 모집보다. 예. 전형 구성이 학생부가 49%. 아마 저희가 다루는 지금 이야기하는 학교 중에서 정시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원이 생각보다 그 논술 전형에서 많이 감소 안 됐습니다. 한 4명밖에 감소가 안 됐고요. 그렇냐? 예.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한 71명이 오히려 또 감소된 예. 케이스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형이 아예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형이라고. 예. 예, 그래서 모집 인원이 또 거기서 또 늘어났고요. 특히 대신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된 겁니다. 예. 그 교과 축소 그리고 이게 서류형이 새로 신설된 거. 그리고 네. 특기자 전형 폐지. 선생님 서류형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나요? 어떤 것이다?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그러니까 면접형은 단계별입니다. 예. 1단계 서류 100% 3배수 선발하고 그다음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 예. 근데 서류형은 오로지 서류 100%.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면접에 자신이 없다. 예. 근데 여기에 넣었지만 될까? 서류에 얼마나 자신 있을까? 마치 어디랑 겹치느냐고 생각하면 바로 최저도 없기 때문에 예. 한양대가 떠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예. 아마 어쩌면 좀 외고 특목고의 학생들이 조금 겹치기 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서류형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에서의 외고의 많은 학생이 사실 선발됐었던 것이 서류형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물론 인원이 굉장히 적긴 합니다. 예. 그냥 뭐 전반적으로 막 4명, 3명, 만 도일학과만 10명 정도 되고 다 3명 정도 예. 둘, 셋 막 그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지만 예. 근데 일단 서류 100%라는 뜻은 오로지 서류만 보겠다라는 뜻이므로 예. 저는 이 부분에 좀 오히려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에 괜히 그 서류형 면접에 자신 없다고 어설프게 지원했다가 예. 오히려 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예. 외고 학생들의 학생부가 사실은 그 학생들도 열심히 생활하고 관리가 잘 되는 편이니까 서류형에서 기본 출발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특기자 전형의 폐지가 좀 더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오히려 교과 전형이 예. 저는 좀 특이한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또 이전 2021에는 또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입결을 그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있었던 때의 입결을 보셔야지 없었던 때 입결도 비교하면 또 틀리고요. 또 학생부 교과 평가 방식도 또 이게 좀 달라졌죠. 달라졌잖아요. 이미 예. 올해도 달라져서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여기서 입결 자체를 또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 예. 예. 어쨌든 올해 거를 조금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수능 최저를 예상하고 해서 내년엔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도 변화가 좀 있나요? 네, 정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2020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 군 변동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일단 서울 캠퍼스 경영학부가 나군에서 다군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군으로 옮겨갔으니까 어마어마한 몰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네. 그만큼 충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 같고요. 중대하고 이제 좀 싸우겠네요, 약간. 뭐 중대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의 예. 비슷하게 예. 돌지 않을까. 예. 그만큼 많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경 2021에 국어가 인문계열은 30%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예. 근데 영어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20%로. 그럼 이런 경우면 또 이제 반대로 영어 난이도에 따라서 또 입결이 또 들쑥날쑥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자, 외대였었고, 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제 마지막 학교, 근본에 이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가장 이야기가 많지 않은 뭘 얘기해야 될지 사실은 좀 약간 그 어려운데요. 예. 일단은 2020학년도에 새롭게 생긴 학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학과가 있습니다. 미래산업학부 안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고. 예, 역시 데이터 사이언스 하니까 아까 얘기한 성대에서의 예. 글로벌 융합학부 안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쪽으로 지금 추세가 이런 것도 뭐 전형 계획으로 보면 앞으로의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학들이 지금 이런 학과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신설이 됐거든요. 20명으로. 예. 그럼 이 입결에 따라서 2021의 입결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는 올해 좀 고2 학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입결을 예. 고3 학부모님들은 그때 그러니까 고3이 되고 나서 그때 다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예.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그 한양대 내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그 지원을 할 거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긴 하네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예술 체학들의 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 네, 대체적으로 뭐 스포츠 산업과 모집계도 분리됐고, 그다음에 뭐 수능 반영 비율도 변경됐고, 연극영화과의 연극 연출 자연 인물이 자연으로 뽑고 인문계열도 뽑았는데 그것도 합쳐졌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되고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선생님, 저희가 한 11개 학교 정도 어제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뭐 이 점을 조금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이런 좀 학교나 그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지금 이렇게 방송만 듣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형 계획을 뽑아서. 예. 일단 먼저 전형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혹은 그 네. 비슷한 인지를 가진 대학들을 다 출력을 해서 예, 한번 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예. 그 모집 인원과 2020 학년도 그 수시 요강을 뽑아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비교하시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면서 아주 꼼꼼하게 네. 나는 원래 여기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올해 그럼 2020에는 몇 명을 뭐 어떤 전형에 몇 명을 뽑았는데 예. 2021의 전형에는 갑자기 늘어났네? 혹은 갑자기 줄었네? 이런 네. 것들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체크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났구나. 줄었구나. 예. 줄었으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다른 비슷한 과가 있나 예. 찾아보기도 하고 예. 또 뭐 세부적으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교직 기수가 되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예. 또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오시던 게 그 새롭게 보이시는 게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이제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게 변화는 확실한데 어떤 변화인지 예상하시긴 힘드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에듀챔프 밴드나 이런 곳에 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통쌤이나 뭐 저희가 최대한 또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고 방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고2 학부모님들이 걱정은 많겠지만 아직 그 2021 전형기 이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의 미래를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최근 발표된 2020학년도 수시 요강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